여러분, 긴축 발작, 말이 좀 어렵죠. 긴축 발작이라는 것은요, 2013년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쉽게 말하면 통화를 축소하겠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이게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게 한마디 했습니다. 긴축하겠다. 통화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좀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특히 신흥국에서 돈을 다 빼버렸어요.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르 이렇게 말입니다. 필리핀은 18.77%가 무너졌고요. 태국은 12.96%, 인도네시아 11.93%, 인도도 9%, 중국도 10.78%고요. 브라질도 13.49%입니다. 러시아도 12.09%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빠진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지속적으로.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 통화당국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 조심해란 말이 있거든요. 말 조심하라. 이게 말하면 잘못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깜짝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발작이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우수수수 그렇게 빠진 사건이었거든요. 금리요? 미국의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올린다고 했으니까. 보시다시피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쭉. 20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제가 왜 긴축 발작, 악몽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또 미국의 투자자들이 각국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흥국 경제는 지금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흥국이나 개도국은요.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해요. 선진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잘 나가는 선진국은 K자, 부익부가 되지만 못 나가는 후진국은 K자, 빈익빈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군.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2013년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 보세요. 금리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올리고 있고 터키도 올리고 있고 러시아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서 투자자들이 못 빠져나가게 막아야 되거든. 투자자들이 못 빠져나가게. 브라질에서 못 빠져나가게, 터키에서 못 빠져나가게, 러시아에서 못 빠져나가게, 인도에서 못 빠져나가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도 나도 지금 다 올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MF도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봅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나도 빠지겠다 이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다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 그러면 언제 올리냐? 올 10월에 올린다. 내년 2월에 올린다.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축 발작이 터질까 안 터질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요. 긴축 발작이 터졌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이것도 어쩌면 우리 경제에는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긴축 발작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요. K자형 경제 성장이라는 게 오히려 불안 요소를 더 갖다 주고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K자형. K자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은 부익부고, 예.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빈익빈이에요. 그죠? 그럼 빈익빈이 됐을 때 이 빈익빈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흥국이 된다면, 신흥국이 된다면,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그만큼 빈익빈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 유럽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경제가 V자 반등 형태로 개도국이든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성장 일로에 있다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이 K자형으로 가기 때문에 선진국은 성장하나 후진국은 성장 못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긴축 발작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 거냐?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선진국의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수출이 중심이니까 수출이. 선진국이 경제가 좋으면 수출 물량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물량이. 수출이 많아진다는 건 그나마 긴축 발작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다. 그렇지만 내수가 문제긴 해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요. 내수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수의 어떤 진작책을 그래서 정부는 계속 준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긴축 발작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영향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긴축 발작처럼 다른 나라처럼 확 휩쓸려듯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충격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충격이 덜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떤가.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우리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달러도 좀 사고 금도 좀 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면서 좀 기다리면 투자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험 속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지는 마시고요. 찬찬히 지금 우리 경제를 관조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긴축 발작은 터질 거고요. 분명히 터질 거예요. 근데 2013년만큼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질 거니까 감안을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